자, 어쩌면 좋아 14살 우리 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벽 이가, 어, 종구라는 친구가 이제 선생님 책을 훔쳐서 몰래 동환이라는 친구의 사물함에 넣은 걸 목격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당연히 보여주는데 여러분이라면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실 건가요? 저 저라면 남길 것 같습니다. 저라도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되면은, 어, 안 좋은 누명을 씌울 수 있으니 저였어도 빨리 촬영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할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에서 좀 수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이제 약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였어도 이 종구라는 아이가 동환이라는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점에서 당연히 동환이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어,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 그, 307쪽에 보시면은 바둑이라고 그 벽이가 키우는 개가 개구멍을 통해 탈출을 해서 고양이를 구출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벽이는 또 이번에는 기특하게 잘했지만 다음에는 진짜 사고 날 것을 대비해 개구멍을 막았는데 여러분이었어도 개구멍을 막았으실 건가요? 저였어라도 막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양이 위험에 빠진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부른 거는 잘한 일이지만 다음에는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였어도 개구멍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였어도 개구멍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발견해서 어찌저찌 그 구출은 했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못 구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 해주세요. 뭐,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막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어, 저 같은 경우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키우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결심한다면, 굳이 막지 않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두 번째 얘기부터 그럼 우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어, 미안하다 바두가 우리 엄마는 공과 사 구분이 엄격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307쪽 밑에 세 줄을 보면, 나도 엄마에게 배워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고 바둑이에게 따끔하게 알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라는 말, 그 이야기, 엄마에게 배워서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야, 승훈이? 이제 엄마가 잘 못 가르쳤다? 엄마가 잘 못 가르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 갑자기 음, 공과사 얘기하고 음,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한 거면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준호님, 어, 엄마랑 닮았다? 엄마랑 닮았다? 뭔 말이야? 엄마랑 생각이 똑같다? 왜? 어, 어, 유전이라서, 유치원이라서. 자, 여기서 뭐, 공과 사가 구분이 엄격하다. 이게 뭔 말이야? 준호님? 어, 공간? 응?
공간, 어, 어, 음, 음, 말해주는, 공, 잘 모르겠어요. 승훈이. 이제 약간 예시를 들자면은, 공은 약간 회사 같은 데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산은 이제 약간 친구끼리 뭔가, 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보면 선생님한테 이 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거가 이 책의 맥락하고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싶은 부분에서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구분한다는 거는 승훈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은 공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야. 반면에 사는 사적인 일. 사적인 일이라는 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공과 뭐를 구별해라, 사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 승훈이하고 준원이하고 이제 독서기술 공부를 계속 같이 해서 친하단 말이에요. 그건 사적인 관계야. 개인적으로 친한 거야. 근데 승훈이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나, 아, 급식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어. 그래서 한 사람당 두 개씩을 줘야 돼. 근데 네, 보니까 준원이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준원이 차례가 됐단 말이야. 그럼 승훈 입장에서 내가 준원이하고 친하니, 그러니 준원이한테는 맛있는 돈가스를 두 개를 주지 않고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를 주고 싶어 해. 이거는 무슨 마음?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 사적인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승훈이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배분해야 되는, 배식해야 되는 그러한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야.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아무리 준원이가 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준원이를 잘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승훈이에게 임무가 그게 아니면, 준원이에게도 그 돈가스를 몇 개 줘야 된다는 거야? 예? 몇 개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이제 공사 구분이 뭐하다?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공사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 준원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원래 승훈이가 그 병원에 입원하려면 대기를 해야 돼. 환자들이 많이 밀려서. 그때 승훈이가 준원이한테 야, 승훈아, 준원아, 네가 병원장인데 우리 친구 아이가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한 달을 기다린단다. 네가 좀 백을 서서 네가 좀 힘을 써서 나를 빨리 입원하게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준원이가 그래, 승훈이 넌 내 친구지. 내가 내 친구 부탁이니까 내가 특별히 들어주마. 너 빨리 입원해라. 라고 한다면 준원이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한 거야? 구별하지 못한 거야? 구별하지 못했어. 구별하지 못한 거야. 승훈이가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뭘 있어. 그럼 승훈이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니까 좀 더 챙겨드려. 우리 부모니까 좀 더 배려해줘. 이러면 공사를 구분한 거야? 구분하지 않은 거야? 못했어. 승훈아? 구분해요. 구분한 거라고? 우리 부모님과 더 잘해 들어가? 승훈이가 아까 말한 대로 배식을 해준 사람인데 쌀을 한 가마씩 나눠주는데 우리 부모님 오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쌀 세 가마 주겠다. 이러면 구분 안 해요. 공사를 구분 안 한 거란 얘기야. 어때, 승훈이? 공사를 구분하고 싶어? 공사를 구분 안 하고 싶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더 잘해주겠다. 네, 공평하게 하지 않고. 준원이, 어,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긴 한데, 음. 감시한 데가 많으면 못 해줄 것 같아. 감시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걸릴까 봐 그냥 공사를 구분하겠다? 응, 아, 우리 승훈이는 나중에 공직자가 되지 않는 걸로. 승훈이 공무원 됐다가는 나중에 그 징계받아. 심지어는 감옥 갈 수도 있어. 공사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르고 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얘기가 이게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사적인 일 이런 걸까? 강아지한테 공사를 구분한다는 얘기 뭘까?
이 책에서 공사는 어떻게 구분된 거야? 공은 뭐고 사는 뭐야? 지금 이 사례에서, 이 책의 사례에서, 지금 이게 307쪽에 공은 뭐고 사는 뭘 것 같아? 300. 공간, 응? 공은 공간. 공간? 왜 자꾸 공간 얘기를 하지? 공간이 무슨 말이야? 공간이라는 게 주로나? 어, 집에 있는 거나 응. 밖에 있는 거랑 구분해, 공간을. 공간을 구분하는 거다. 그럼 공은 뭐고 사는 뭐야? 사, 어, 사람? 사람? 공간과 사람? 수원이는? 음, 밖에서는 이제 약간 다른 강아지들이랑 약간 교류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돼서. 자, 여기 보면 식사가 끝나자 마당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미안하다 바두가 우리 엄마는 공과사 구분이 엄격하거든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공은 바둑이는 어디서 키운다는 거야? 집, 그래서 집안? 아니, 마당에서 키운다, 마당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게 그 집의 뭐인 거야? 규칙이에요, 규칙. 이해가? 네. 사는, 사는 뭘까? 이 책 이야기에서. 마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마당에 들어가는 게 공이라니까? 그게 그 정해진 규칙이라니까, 여기서는. 사는. 사적인 것. 그러니까 사적인 게 뭐였냐고, 이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의 사적인 거는 바둑이가 무슨 일을 행한 거야? 그거는 어? 바둑이가 어떤 일을 행했어? 지금 이 얘기에서 보니까. 아, 그 위계처럼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 그렇지. 위기에 처한 고양이를 구한 거잖아. 근데 이게 그 사적인 프라이버시한 일이야? 음, 이거는 바둑의 뭐인 거야? 업적. 바둑이가 거둔 성과. 바둑이가 잘한 일이잖아. 바둑이를 칭찬해야 될 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일이야. 이건 이 이야기에서 공사 구분이 엄격하다라고 썼는데 이건 공사의 일이 아니었어요, 봤을 때. 전통적인 공사의 의미는 공적인 일, 공무원의 일과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하다는 것은 너가 그 뭐야 마당에서 살아야 된다, 집에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는 그래도 이렇게 고양이들 살렸는데 기특한데 내가 이 강아지를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또 돌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여기서는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네. 음, 그래서 보통의 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 공적인 일들과 반면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사 구분을 잘한다라는 걸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공사 구분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당에서 걔는 지내야 된다는 그런 공적인 일과 하지만 1등 공신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인물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사적인 마음과 그 것들이 좀 충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공사를 별 구분하지 않고 살았어, 그동안은. 그래서 막 친구 부탁이나 막 이런 거 막 들어주고 막 벼슬도 나눠주고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공사 구분이 상당히 엄격한 사회가 됐어, 우리 사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적으로 무슨 선물 주고 이러면 그 얼마 정도 이상의 가격에 고가의 상품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음식 대접을 하는데 좀 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음, 네.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게 몇 쪽이었지? 어, 처음에 얘기했던 게 53쪽이요. 53쪽? 음, 자, 여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친구가 음.
사회 선생님 책을 훔쳐서 어. 근데 그걸 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동환이. 동환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어. 자, 그럼 이 챕터에서 우리가 그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준원이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쭉 돌아가면서 발표한 것들 좋은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요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어? 이 이야기에서는? 53쪽 이야기에서는? 음, 동구가 누구에게? 동환이에게 누명을 씌운 거지. 음, 네, 그래서 그 누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밝혀내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 책에는. 됐니? 네. 자, 근데 이게 단지 그 누명을 밝히는 이야기에서 끝나지가 않아. 응?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종구는 왜 이러는 거야? 왜 동환이가 했다고 이렇게 거짓 그런 일들을 꾸미는 거야? 준원이? 어 동환이가 동환이가 어, 어, 그냥 약간 혼혈인데 어, 반만 한국인 이런 게 싫어서. 어. 그렇지. 그 피부색에 따른 어떤 그런 차별들, 인종차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종구가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승훈이는, 또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어? 53쪽 요 이야기에서. 53쪽이요. 음, 종구가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 부분에서 그 진실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담고 있는 거, 생각해 볼 만한 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가 있어? 음, 아까 여러분들이 그 준원이가 제기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진실을 밝힐 거냐 밝히지 아닐 거냐? 않을 거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때로는 자기가 진실을 아는데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 준원이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어 말하면은 어, 이제 피해자가 응, 가해자한테 악감정 가지니까. 그럴 염려가 있어. 그렇지. 또 승원이는 승원이 음, 음, 또 있어요? 어, 뭐또 있다는 게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종구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승원이? 약간 혼혈이고, 종구. 그리고, 동아리 가족. 종구요. 어, 종구는 약간 이제 동환이랑 약간 친하고, 그래? 어, 또, 그리고, 아, 종구, 동환이를 싫어해요. 어, 또, 괴롭히고요. 음, 약간, 인성이 좀 나빠요. 왜 인성이 나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아무 혐의도 없는 자꾸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왜 종구가 그러냐고. 원래 나쁜 놈이야?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신원이, 종구는 어떤 캐릭터야? 동부 아빠가 경찰서장인 그렇지, 아빠가 경찰서장이지. 그런데, 그게 왜? 맞고 자라서 맞고 자랐어. 그래서, 인성이 나빠지게 됐어. 어,
그 자기가 맞고 자라는데 그럼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저항해야 되는데 이 종구라는 캐릭터는 그런 게 아닌 거지. 자기가 맞고 자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친구들에게 보복하는. 즉,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꼼짝 못하고 약자 앞에서는 자기가 당한 거를 다 해소하는, 해코지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여기 그 종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 결과 부분에서는 종구가 어떻게 돼? 응? 결과 부분에서는 종구가 계속 그렇게 동아리를 싫어하고 갈등이 그래? 아, 아니요. 그러면 동원이랑 친해져요. 동아리랑 친해진 어떤 그런 이야기로 두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어떤 종구라는 캐릭터 역시 드세고 나쁜 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어쨌든 뭐 좋게 말하면 실험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54쪽에. 종구는 어떻게 됐어? 뺨을 맞았어요. 뭐라고? 뺨을 맞았어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뺨을 맞았어. 또? 혼났어요. 어? 혼났어요. 뭐 했다고? 혼났어요. 혼났어. 그렇지. 근데 보면은 학교의 어떤 그런 징계가 어때? 강해, 강하지 않아? 약해요. 약했단 얘기야. 근데 그 학교에서 징계가 약한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종구 아빠. 어? 종구 아빠가 그렇지. 종구 아빠가. 높아서 지금 약간, 어, 그렇지. 직위가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슬슬 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처럼 권력자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존경해야 돼?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승훈이?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처벌해요.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준원이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대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회의 부조리함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들을 꼬집는 거지. 경제 수장이라고 하니까 징계의 수준도 좀 대폭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유전무죄라는 말 들어봤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승훈이, 준원이. 들어봤어요. 준원이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유전무죄, 유전유죄. 자, 승훈이 무슨 뜻이야?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어,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왜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왜 제가 없어? 이제 약간 돈 많으니까 살살 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뭐라고? 사람들이 살살 기는 거예요. 다음 설명 드린 거다. 준원이 왜 그럴 것 같아? 어, 이제 자기한테 돈 줄 수도 있고, 어,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손해될 수도 있으니까. 음. 유전무죄는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변호사, 돈 많이 받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 그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재판을 끌고 가서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죄도 안 받는다. 또는 뭐 엄청나게 뭐 주식 사기나 이런 걸 했는데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그냥 나오더라는 게. 다 잘못했으면 수십 년이 걸렸던 그런 재판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의 힘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사회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유전무죄. 아, 돈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분한데 거기다가 죄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살해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전유죄는 유전무죄의 반대말이야. 돈이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변호인 스스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뭐야 죄가 있다는 식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자성어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전무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들은 이 왜 종구는 징계를 조금 받고
동아리를 걷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종구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경찰서장. 경찰서장, 그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권력이 높거든, 권력. 권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수 있다는 거지. 근데 반면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 무조건 돈이 몰아가요. 없고 그냥 그 좋은 변호사가 구분 못하고 누가 변명 수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런 갈등 그런 모습들이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61쪽 제일 아랫부분에 준호 수근이 읽어보겠습니다. 4월 23일. 61쪽이요. 61쪽 제일 아랫부분에. 정수 이모집으로 수학 공부하러 갔다. 그 제일 마지막 중앙 단에 그 4월 23일 토요일부터. 집이 천국이다. 지금 아무것도 쓸 수 없다. 음, 정수 이모 집으로 수학 공부하러 갔다. 중간고사라서 오전 내내 잡혀 있었다. 이모 이모에게 수학여행에서 사온 국자와 주걱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모는 나를 공부방에 가둬놓고 한 시간마다 몇 문제 풀었는지 점검한다. 당수 이모는 봐주고 자시고 그런 것 없다. 아무래도 국자와 주걱 세트를 국산으로 살 걸 그랬나? 나른한 오후 엄마가 아빠의 머리카락을 잘라준다. 그리고 아빠의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어로 말린다. 아빠는 얌전한 고양이 같다. 내 차례다. 사각사각 머리털이 잘려나간다. 난 기분이 좋아진다. 아빠는 거실에서 음악 소리를 높인다. 남섬의 좁은 아파트에서 마당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 오길 참 잘했다. 시원롭고 한가로운 주말 오후 행복을 느낀다. 장수 이모가 내일 아침 8시 55분까지 수학 공부하러 오라고 전화하기 전까지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근이가 읽은 게 뭐야? 음, 수근이가 읽은 이 형식이 뭐야? 이 글의 형식이. 일기야. 일기지, 일기. 일기인데, 일기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일기를 잠깐 맛보았는데, 주인공의 일기 같은 그런 특징이 뭐야, 혹시? 준원이? 음,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나는. 뭐 하나가 끝났다. 수근이. 자신의 느낀 점을 얘기해요. 음, 단지 그래서 어떤 그런 행하는 일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글로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케이스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그런 일기들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런 스토리 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수문이나 준원이도 일기 쓸 때 이렇게 특정한 테마 중에서 그 테마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또 이제 쓰는 방식도 있겠지. 자, 72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선물에 대한 그 견해가 나오는데 왜 선물을 사서 주는 게 좋은가? 왜 그냥 돈으로 송금해서 카카오뱅크로 송금해서 보내는 거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는? 선물을 돈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돈으로 하는 건 좀 아니고 골라져 있는 생각해요. 이유는 왜냐면 이제 약간 돈으로 주면은 관심 없어 보이고 이제 약간 음, 뭐 줄 테니까 네 맘대로 사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어, 이제 약간 직접 선물 주는 거는 난 네 어, 취향 잘 아니까 이거 가져 약간 이런 느낌. 음, 준호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선물로 주는 게 좀 더 좋다 생각해요. 응? 저도 선물로 주는 게 좀 더 좋다 생각해요. 왜? 좀 더 정성이고 성의가 보여서요. 이 책은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스토리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써요. 스토리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로 승훈이나 준훈이가 선물을 그냥 이거 가질래라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승훈이나 준원이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것들이 스토리가 없다. 그렇게 그냥 그 뭐야 키오스크 이걸 이용하면 아니면 그냥 돈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입장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른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 어떤 그런 차이를 또 이렇게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4쪽에 보면 102쪽, 102쪽인가 104쪽인가 104쪽. 104쪽에 보면 누가 나와? 시시나 아저씨. 시신 아저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외국인이고 어, 잘생겼어요. 그렇지. 그래서 스리랑카 노동자인 시신 아저씨를 이렇게 등장시킴으로써 이 책에서 이제 이른바 다국적 사회 속에서 여러 민족,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종구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되지만 결국 이제 화해하게 되고 또 그 셋이 나름의 또 우정을 또 잘 지켜가는 그러한 것들도 이 이야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2쪽에 뭐가 나와? 6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문제 읽어보면 엄마가 아빠에게 1년 동안 안식년 휴가를 주었다. 어, 아빠는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내고 이번 달 안에 퇴사를 하겠단다. 어. 그 안식년 휴가 주겠다. 안식년이 뭔지 혹시 알아, 수구나? 안 쉬면 어, 약간 쉬는 년? 준원이. 저도 약간 휴식하는.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연구라든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몇 년, 뭐 7년이면 7년,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1년 동안, 그 뭐야, 월급을 주면서 쉬는 시간, 아니면 재충전의 어떤 그런 시간을 준다는 게 그래야 회사에서 더 이제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더 일을 잘할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직장인들은 안식년이 제대로 도입된 경우가 좀 드물고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평상시에 이제 안식년 때는 좀 사무실에 모든 것들 이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일반인인데도 엄마가 아빠한테 안식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즉, 집안의 어떤 그런 걱정과 고민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안식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의 안식년이 확대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네? 어떤 점에서? 이제 너무 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이제 약간 일을 더 못할 것 같으니까 음, 약간 이제 약간 쉬는 날이 져가지고 업무 효율을 음. 높이는 거죠. 준원이는 그래도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왜? 그래도 승훈이처럼 그래야 다음에 좀 더 힘을 내고 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지. 이 책에 보면 이 벽이 아버지였던 그런 인생관이 나오는데 231쪽. 231쪽에 보면 벽이 아버지의 인생관이나 교육관 같은 걸 볼 수 있는 대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231쪽에 뭘 찾아요? 벽이 아버지의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대목을 한번 찾아서 발표해 보죠. 첫 번째 줄 읽어봐.
231 첫 번째 줄. 231쪽이에요. 첫 번째 줄. 어. 아, 안 벌어. 벽이 엄마가 보니까 괜찮아. 천천히 벌지 뭐. 결국 돈에 대한 생각은 뭔 거야? 아, 좀 천천히 벌어도 된다. 돈을 천천히 벌어야 된다. 악착같이 않은 거지. 그냥 엄마 혼자 벌어도 우리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지 않냐. 라고 돈을 굳이 많이 벌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요 벽의 아버지 어떤 그런 인생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그 밑에 다같이 보면 아빠는 위에서 다같이 줄. 보통의 아빠들은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 전에 그 넷째 줄이구나. 아, 아빠는 집도 지키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 짓는다니까. 왜? 그래서 휴가 같은 경우에 음악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지낸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휴가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쉬려고 그러고 돈 나중에 벌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그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인생관이지. 준호나 너희 아버지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어떤 점에서? 어, 일도 쉬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승훈이는? 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돈을 일단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도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고 또 이제 아, 아빠가 편하니까 좋은 거죠. 어.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는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벽이 아버지도 어쨌든 월급을 받아왔었다는 얘기야. 엄마도 받아오고. 근데 아빠의 월급이 0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엄마 월급만 남은 거지. 그럴 때 그 전에 살았던 삶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이었다면 이젠 혼자 외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준원이나 충원이는 아버지가 회사 다니지 않아서 풍요로움이 좀 줄어들고 대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여기 이 책에 보면 시간을 좀 잘 많이 보내는데 그런 점에서 아버지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호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음, 그래도 어, 저도 변비처럼 어, 엄마가 어차피 생활비는 계속 벌고 있으니까 어, 제가 만약 아빠가 됐었어도 어, 괜찮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승훈이는 네?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음, 저였어도 그냥 응, 휴실 취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응, 뭔 말이야? 응? 승훈아, 뭔 말이냐고 그게? 근데 저 무슨 질문인지 잘 못 들어서. 그게 지금 문제지, 승훈아. 질문을 왜 계속 못 듣고 있는지. 지금 승훈이가 두세 차례 연속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이 뭐 네. 스피커인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어, 지금 어쨌든 요 부분에서 경제활동을 감수하는 거잖아. 포기를 감수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하고 뭐 같이 본다. 근데 아빠가 경생을 안 한다는 때 그만큼 그런 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위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아빠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아빠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것보다는 중간에 쉬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라는 부분들 아까 이제 수근이나 준원이가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은 그냥 똑같이 사는데 허용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직업을 그만두면서 당장에 수근이나 준원이나 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서 그럼 상당 부분 아파트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고 외식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안식년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존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지. 승훈이, 저는 응, 포기할 것 같아요. 뭘 포기해? 그 뭐지, 경제 약간 돈 더 버는 거. 많이 벌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준원이는, 그래도
이제 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아, 더 이상 이제 돈 모아서 살 것도 없으니까 딱히 어, 그 휴가 조금이라 될 것 같아. 좀 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인생관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통에 따라 또 바뀌는 거지. 내가 얌전히 살았었는데,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다. 재밌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다치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봤어. 난 그냥 안전제일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삶의 어떤 그런 인생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돈에 관한 어떤 그런 인생관들도 다양한 다른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설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들의 삶이 별개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화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자기의 삶을 또 어떻게 또 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40쪽, 241쪽, 10월 28일 금요일 일기에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 했어요. 그렇지. 그 차별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할아버지 나름의 견해들.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작가의 어떤 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그 외에도 241쪽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전라도 출신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차별들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했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차별의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이야기도 또 여기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이라 다르다, 국가적인 부분에서 다르다 해서 이 할아버지 생각 밑에서 여덟째 줄 할아버지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마땅히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큰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일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고 했다. 이 할아버지 어떤 그런 인생과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 어디서 태어났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또 이 할아버지 인생관 이런 부분도 엿볼 수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인생관 이런 것들 그 각 인물들의 어떤 그런 인생관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관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승우나 준호나, 우리 옛날에 글쓰기 할 때 일기 글쓰기 했었어, 안 했었어? 일기 글쓰기 숙제로 낸 적 있었어, 없었어? 음, 없었을걸요? 없고, 준호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일기 글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 음, 뭐 아주 네. 짧게 쓴 것도 있고, 뭐 충실히 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승훈이하고 준호이가 다음 주에 올 때는 2편 이상. 이번 주에 그러니까는 그 9월, 오늘이 지금 며칠이지? 25일이. 9월 25일부터 다음 주 10월 2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형식 날짜 쓰고 그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써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기글을 2편씩 쓸 거예요. 2편 이상. 음, 승훈아, 준훈아 이해가? 네. 음, 일기라는 거는 준훈이가, 승훈이가 그날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 중에 특별한 사건이 좋고 근데 굳이 특별한 사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일상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 소소한 일인데 그걸 붙잡아서 너가 너의 생각을 바탕으로 쓰고 그리고 그 일을 왜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되어서 너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너의 배경식 같은 걸 활용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자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지금 쌤이 이렇게 일기를 써보자고 제안하는 것들이 옳지가 않아. 왜냐면 일기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자기의 어떤 그런 뿌리 깊은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돼, 우러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써라 하면은 그냥 대충 머리 굴려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써본 어떤 그런 경험들 요 자체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준원이 일기를 좀 써?
옛날에 써봤는데 요즘은 안 써요. 요즘 잘 안 쓰고. 승훈이는? 저도 옛날에 1, 2학년 때는 좀 쓰다가 이제 안 써요.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이제 일기를 한번 써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일기가 어떻게 된다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잘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꼭 이 스타일로 쓰라는 건 아니고, 승훈이는 승훈이 나름대로, 준호이는 준호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 이상이라고? 두 편이서. 두 편 2편. 이상. 혹시 일기 쓰기와 관련된 질문 있어? 준호이, 저는 딱히 없어요. 승훈이는? 몇 줄 제한 있나요? 몇 줄 제한 없습니다. 그 자기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인상 깊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자, 없으면 248쪽. 마지막 문장. 동환이에게 왜 전구가 눌려도 가만히 있냐고 물었더니 248, 동환, 248쪽 아이, 마지막 문장. 엔겔, 엔겔 어, 지수는 임금 밀도를 말하는 거죠. 동환이 엄마는 우리 때문에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고 했다. 엔겔 지수 인구 밀도를 말하는 건데, 엔겔 지수가 뭔지 알아? 엔겔 지수. 승훈이. 약간 엥겔하니까 천사 같은 거 아닐까요? 준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엔겔 지수요? 아, 어, 저도 엔겔 임금 뭐라고? 밀도를, 뭐? 저도 임금 밀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엔겔 지수는 인구 밀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엔겔 지수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엔겔 지수는 승훈이나 준호의 집이 뭐 소득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야. 근데 그 중에 식비를 얼마큼 지출했냐는 얘기야. 승훈이는 100을 벌어들여서 50을 지출했어. 그럼 승훈이는 엔겔 지수는 50이야. 준호이는 100을 벌어들여서 30을 음식물 사용했어. 그럼 엔겔 지수가 얼마야? 30이야. 그러면 엔게지 수가 높은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일까? 엔게지 수가 낮은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일까? 주는 어, 높은 곳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승훈이. 전 낮은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서는 낮은 게 더 잘 사는 겁니다. 자, 승훈이도 엔게지 수가 50이야. 준호이도 엔게지 수가 같이 50 나올 수는 없겠구나. 5야.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야. 그러면 승훈이는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쓰면 그 엔게지 수가 50이라는 거야. 50만 원 국민연금에 넣고 나머지 그러니까 50만 원 갖고 식비를 썼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원이는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100만 원을 썼어. 그럼 엔게지 수는 1인 거야. 이해가? 음, 네. 1000만 원 써서 100만 원 벌면 엔게지 수 1이 아니고 12개가 10. 10이 되는 거네. 근데 아까 50과 10을 놓고 봤는데 이 50이라는 거는 번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먹는 데 사용됐다는 거야. 가난하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엔겔 지수가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살림살이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부자일수록, 어차피 부자라고 뭐, 밥을 세끼 늦게 먹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생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좋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건 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돈이 적으면, 먹고 사는 돈이 커지면, 그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그럼 그 나라는 사실은 좀 가난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쩌면 좋아 14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그 14살 아이가 겪는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스님이 참 저기를 잘못냈다. 미안해, 숙제를. 294쪽 보겠습니다. 294쪽 봤어? 음, 네. 여기 12월 30일 토요일에 여기 일기 보는데 이 일기가 앞에 일기하고 뭐가 달라? 시간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시간대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쌤이 좀 잘못 얘기했는데 세 편을 쓸 건데 그 중에 한 편은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을 뭐별로 시간. 시간대별로 해서 작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따라 일기를 써보는 게 한 번이야. 됐어? 음, 네. 음, 두 번째로는 일기를 쓰는데 그냥 일상생활 위주. 이 책의 대부분의 일기가 그날 있었던 일이 뭔지 일상생활 위주로 일기를 쓰는 게 또 한 번이야.
네. 또 한 번 음,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어떤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준호이나 승훈이가 고민하는 문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담아서 쓰는 일기 쓰기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여러분 일기를 써보는 거야. 준호나 승훈아 네. 이해가? 네. 음, 일상생활을 쓰는 일기 하나, 일상생활이 아니라 뭐 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똘한 깊이 있는 생각을 쓰는 일기 하나,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일기를 써보는 거 하나. 그래서 세 편의 어떤 그런 일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써보고 다음 주에는 일기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준호의 질문. 어, 그, 아, 그 두 번째가 그, 생각 위주. 그러니까 어떤 어,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무슨 누가 뭘 했다 어떻게 그 쓴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네가 곰곰하게 생각해서 너의 생각이 충분히 잘 드러나도록 써보라는 거지. 승훈이 질문. 딱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 세 편 쓴 거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